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자, 음식이든 정치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항상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동네 오래된 식당이 어쩌다 보면 좀 유명해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트렌드 식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럴 때 대처하는 주인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언론 오지 마라, 귀찮다, 인터뷰 안 한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내 팔 양만큼만 팔고 문 닫고 들어간다.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큰 돈은 못 벌어도 가업으로 이미 경지에 이르렀고 그 집안이 대대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전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식당이 150년, 200년 한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가업을 아니면 수제자한테 물려줘서 그 자리에서 그냥 100년, 100수십 년을 물려가면서 계속 식당을 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식당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입구에 줄 세우는 직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합니다. 한때 명동에서 칼국수로 유명한 집이 요즘은 좀 쪽박 찼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는 줄 세우는 직원이 있고 또 선결제를 요구하고 현금으로 좀 웃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까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프랜차이즈로 갑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대 다닐 때 신림동 뒷골목에 보쌈집이 있었는데 그 보쌈집 주인이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였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그 보쌈이 유명해져 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되고 나중에는 그 보쌈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온갖 프랜차이즈를 다 만들었다가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아주 그냥 시끄러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옛날에 한때 제가 농림부에 있을 때 보면 뭐 가끔씩 찾아와서 로비하는 순진한 시골 할매가 있었습니다. 뭐 매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 강남에 큰 식당을 열어내고 아주 재벌 흉내를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우 고깃집을 열고 도대체 매실과 한우 고깃집이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나중에 그런 자들이 성공을 했고 크게 사업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이 식당 맛집 주인은 절대로 장사가 잘 된다고 점포를 늘리지 않고 또 각종 매체에서 찾아와서 텔레비에 좀 나가자 아니면 이 신문에 소개하겠다 해도 거절하고 그 식당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진짜 맛집이라면요 굳이 알리려고 노력 안 해도 그 식당을 운영할 것만큼은 충분한 그런 운영이 되죠. 그래서 다 맛이 있으면 알고 찾아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식당도 이런데 하물며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를 똑똑하다고 또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남들이 경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도 안 번 척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과거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왜 돈이 없는 척하고 산동네 사는 척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는 진짜 자기 좋은 집에 가서 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최초의 정치인 코인 중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코인을 해서 떼돈 벌었다. 선거 한 서너 번 치를 돈을 코인으로 벌었다. 이렇게 지 입으로 말하는
최초의 정치인이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코인하는 정치인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수백 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코인하고 코인했다고 흉내를 냅니까? 뜯습니까? 안 하지요. 입 딱 다물고 조용히 그냥 현금화해서 코인에서 벌은 돈은 다른 통장 주머니로 해서 자기 이름이 아닌 쪽으로 놔두고 묻어놓고 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를 오래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준석 어린이는 코린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코인 좋아하는 어린이니까. 코린이는 선거 서너 번 치를 돈을 벌었다고 지 입으로 지금 떠들고 재산 상위 1%가 되고 싶었다. 머리 상위 1%가 아니라. 그러면 지가 지 스스로 내 머리는 1% 되는데 돈이 1%가 안 돼서 코인에서 재산 1%가 상위 1%가 되고 싶었다. 참으로 건방진 이야기죠. 하늘은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안 줍니다. 그런데 준석이는 권력, 한국 야당의 최고 권력과 뭐 한국의 무슨 의정팔이라며 야당 대표, 동당 대표가 있는 그 다음에 상위 머리 1%, 상위 재산 1%를 동시에 갖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에도 이걸 한꺼번에 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이 유튜브 등에 나와서 봇 프로그램을 돌려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버드에서 전산을 또 전공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전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인 거래소가 API라는 이런 기반의 이 매매 프로그램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코인이나 주식 거래를 아는 사람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하면 대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이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질적인 능력에 따라 코인을 떼거지로 벌고 또 질이 낮으면 못 벌고 또 그걸 안 하고 그냥 이 코인 매매를 하면 돈을 잃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이 하락장이냐 불장이냐 따라가지고 하락장에는 아무리 매매 프로그램 돌려도 잃게 돼 있고 불장이면 그건 뭐 매매 프로그램을 안 돌려도 따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2018년에 150만 원을 가지고 자동 매매를 돌렸다가 21일 만에 500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준석 코린이의 능력보다는 그 당시의 장의 변화와 관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인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냐? 미국에서 나왔죠. 가상화폐 시장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동 매매로 가격을 갖다가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여러 번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봇이라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 거래를 하면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코인 거래소들이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봇을 돌려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가 자체 봇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헤지펀드들이 또 이런 봇을 만들어서 코인에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거래소 측과 투자하는 측이 전부 봇을 만들어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두 개 다 이 거래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에 번져 있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투자를 감시하는 정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부르는 기구가 이 코인을 상장지수 펀드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봇 거래가 코인 시장 전체에 방만하게 퍼져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으로 말하자면 고스톱 치면서 이자도 속이려고 하고 저자도 속이려고 하고 둘 다 속이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도박꾼끼리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데 봇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가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매수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 직전에 가격을 팍 높여가지고 이렇게 매도해서 이익을 내는 히트앤런 적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주문으로 시세를 움직이고 주문을 취소해서 바로 가격을 조작해서 재미를 보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요, 이 거래소 봇이 이런 허위 계정을 가지고 지금 거래량을 부풀려서 돈을 벌고 있다고 업비트에서도 이게 적발되어서 수사가 되었던 적이 있고, 수많은 지금 비트코인 거래에서도 이런 물량 조작이 봇을 통해서 가짜 매수량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수, 매도를 동시에 내는 가장매매, 그리고 주문을 했다가 취소하는 허수 주문 등 온갖 장난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이 주식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쪽박 아니면 대박이지, 이걸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석 고린이가 돈을 버는 거는 코인 장이 좋아가 개나 소나 다 벌 때 묻어서 벌었구나. 근데 2018, 2019년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장 분위기로 보면. 그러면 남는 게 딱 하나죠. 정치와 코인이 만날 때 그때는 어떤 좋은 꼴이 생길 건가 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코인은 코인을 거래하는 자나 거래소나 또 코인을 발행하는 자나 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코인을 갖다가 하도록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이 유인하는 부분에서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봇 거래를 가지고 코인판에서 사기 도박판에서 자동으로 내가 매수 매도를 한다고 돈 따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봇 거래를 해서 땄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돈을 땄는데 그것을 봇을 돌려서 땄다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봇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석 고린이는 정말로 이 코인 거래에서 돈을 지 말대로 그렇게 10억, 그 몇십억이 될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땄다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은 신고를 안 하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준석이 고린이가 3억 8천을 자기 재산으로 신고했는데 이 코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일부 코인은 현금화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화한 코인이 들어가서 3억 8천이냐? 그것도 다뤄야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준석 어린이는 무슨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돈을 땄는지 한번 밝혀보길 바랍니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자동 매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돈 땄다라는 것은 말짱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준석 고린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